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의 과제라는 파트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시험에도 내지 않을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의 체제 변화라던가 북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안 하겠습니다. 북한의 뭐 변화 이런 얘기는 요즘 수능에서도 다뤄지지도 않고 뭐 해서 시간 관계상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통일 정책과 남북 대화 여기 중에서도 이제 일부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격적인 남북 대화를 시작하기 전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남북한 위기가 대응되던 여기 1까지, 여기 위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부분은 그 남북 대화의 시작 1970년대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 닉슨 독트린 이후에 냉전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체결이 되고 하면서 이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나누어서 있었던 체제가 이제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을 예전처럼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이제 북한의 경우도 중국이나 이제 소련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조금씩 불안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간의 이제 대화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19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일단 6.25 전쟁 이후에 이산 가족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산 가족들을 찾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교류를 주고받던 중에 이제 갑자기 상당히 그 중요한 진전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7.4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1972년에 나온 거고요. 유신 앞이었습니다. 통일에 관한 최초의 합의문이면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남북 조절 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남북 간의 협의 대화 체계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북진 통일을 하겠다, 뭐 우리 쪽에서 그러고 이제 뭐 통일이 과연 될까 뭐 이랬는데, 갑자기 남북한이 대화를 막 열심히 시작을 하고, 또 당시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었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 북한을 방문을 하고, 또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사람이 이제 남한을 이제 비밀리에 방문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공동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통일이 눈앞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어,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 통일을 핑계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남북한 모두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이걸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남한이 똘똘 뭉쳐야 한다. 뭐 북한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유신헌법이,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독재 정권이 심화가 된 거고요. 유신헌법이 나왔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선포가 되면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이제 이때부터 갖춰집니다. 그래서 통일 얘기를 꺼내면 이게 결국은 남북한의 그 집권 세력들의 힘을 강화하는 그런 그 용도로 쓰인다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고요. 그 뒤에도 그 정권 내부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통일 카드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순수하게 통일로만 생각은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1973년 6월 23일에 6.23 선언이라고 해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 호혜 평등에 입각해서 이제 국제사회 문호도 개방을 하고 하자는 이런 제의를 했지만, 북한 측에서 단호하게
유엔에 동시 가입되신 한 남북한이 공통으로 한자석으로 유엔의 하나의 국가로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담이 끊기죠. 그리고 나서 74년에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암살이 시도가 실패하면서 옆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가 이제 문세광이라고 하는 암살범이 쏜 총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74년에 나왔고, 또 1974년 같은 해에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놓은 제1땅굴이 발견이 되는 등 이제 북한의 침략 의도가 우리 쪽에 보여지는 여러 사건들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이제 대화가 아닌 좀 극단적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거기다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지금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불리우는 그 판문점 주변 지역은 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군인이 서로 자연스럽게 섞여서 근무를 했었던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미군들이 관측에 장애가 되는 나무를 이제 도끼로 자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군이 습격을 해서 그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죠. 이때 당시 이제 그 미군 측에서 이제 거의 전쟁 직전까지 끌고 가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가장 고조된 시기가 이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남북한 통일 방안으로 1982년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를 이제 밟아가면서 통일을 하자라고 이제 우리 쪽이 제안을 했고, 북측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인데 그 안에 제도가 다른 두 개의 정부가 같이 가는 통합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이 서로가 이제 통일에 대한 그런 그 주도권 이런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긴 하지만 뭐 제대로 된 성과가 나지는 않죠. 특히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이제 벌어졌던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이 1983년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차가운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4년에 이제 좀 우연찮게 이제 다시 남북한의 교류가 시작이 되는데요. 1984년에 서울과 경기권 일대에 큰 홍수가 나요. 이때 이제 북한에서 그냥 한마디 해본 거죠. 너희들 피해가 큰데 우리 적십자를 통해서 남쪽에다가 물건 좀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북한은 우리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찔러본 건데,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좋다고 고맙다고 받겠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북한이 난처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84년 물난리를 당한 사람들 앞으로 북한에서 제공해주는 구호 물자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선생님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 구호 물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물자를 받아보고는 이제 북한의 실체를 이제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북한은 못 살고 남한은 잘 산다라는 얘기를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북한에서 우리한테 구호 물자라고 준 게 우리 눈에는 이거 진짜 쓰라고 준 건가 싶을 정도의 수준의 이제 물건들이 오면서 남쪽에서는 북측이 정말 못 살긴 정말 못 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북쪽은 이런 물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도 이런 물건들을 준비하느라 되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하자 경제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이 추진이 돼서 1985년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북한을 방문을 하고 남한을 방문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5년 남북한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고향 방문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상호간에 이제 예술 교류 단체가 서로 교환 방문을 하면서 1985년 상당한 이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양쪽이 서로 또 체제를 이용해 먹는, 체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북한에서 찍어온 필름 등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힘들게 살고 있다,
이것도 북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 사람한테 해수욕 이번 여름에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북한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북한 사람이 묘양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북한은 산으로 해수욕 간다. 북한은 여름철에 휴가도 못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은 해수욕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해수욕 다녀왔냐라는 말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답이 나온 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도 우리나라의 그런 그 화려하고 밝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뒷골목이라던가 이런 걸 촬영해서 북한 쪽에다가 이제 남한에는 그지가 드글드글거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이제 끊겼고요. 87년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 간의 관계는 또 한 번 이제 얼어붙게 됩니다. 당시 이제 중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오던 그 노동자들을 태우고 있었던 비행기가 저기 미얀마 근처에서 폭파가 되면서 이제 전원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남북 관계가 얼어붙죠. 아웅산 묘지 폭파 사건은 이제 8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거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의 수도인 그 당시 수도였던 랑곤을 방문을 해서 미얀마 독립 영웅이었던 아웅산이라고 하는 장군의 무덤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방문 직전에 폭탄이 터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남북한 외교 관계가 상당히 얼어붙었었죠. 이때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이 폭파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으신 사건입니다. 자, 1990년대가 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죠. 80년대 말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소외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보완을 주고받던 공산 국가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은 이렇게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북방외교라고 하는 공산권 국가들 원래 북한과 친하게 지냈었던 나라들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추진하면서 북한을 좀 이렇게 고립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남북한 총리 회담이 제안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1990년부터 91년까지 남쪽의 총리와 북한 쪽 총리가 이제 여러 차례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하면서 1991년 9월 달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고 하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외교적으로 좀 힘들었었던 유엔 문제를 이제 91년 9월에 푼 거죠. 그리고는 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갖춰집니다. 이게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는 민족 내의 교류이므로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가 다르다라는 내용을 선언을 했고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까지 91년 12월 31일 이 선언까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들은 상당히 많이 갖춰진 거예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남북한 사이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북한 측에게 그때 너희들이 약속한 거니까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약 30년 전에 남북한 사이에 대화나 통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해결이 된 게 바로 이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1992년으로 가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2년 이제 북핵 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NPT를 탈퇴를 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탈퇴를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을 한 북한이 이제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핵무기를 뺀 다른 전력으로는 도저히 북한이 우리와 미국의 그 동맹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와 미국은 이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이때 막 고조가 됐고요.
그래서 1993년 경에는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정밀 타격을 해서 핵 개발을 중지시키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구체화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당시 이제 이 무렵 이제 김일성과 미국의 전 대통령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기본 합의서인데, 이때 1994년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을 했고, 대신 에너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낸 핑계는 뭐냐면, 자기들이 전기를 공급받기가 힘드니까 핵을 개발을 해서 전기를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럼 우리가 전기를 지원해 줄게, 에너지를 지원해 줄 테니 핵 개발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게 합의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1996년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북한에다가 우리가 경수로라고 하는 방식의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지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돈과 기술을 대고 이제 북한 땅에다가 이제 경수로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94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가면서 한민족 공동 건설을 위한 뭐 3단계 통일 방안도 나오고, 남북한의 정상회담도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이 회담이 있기 직전 김일성이 사망을 함으로써 이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무산이 되고, 그래도 어쨌든 에너지 개발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그동안의 그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맞고, 그래도 이제 북한과 우리는 서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우리가 월등히 뛰어나니까 좀 북한 쪽에다가 그 우리 그 뭐죠? 그 그리스에서 나온 그 이소부화, 이소부화 같은 데서 나왔던 그 나그네의 외투를, 햇빛이,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이 이제 나그네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느냐 내기를 했을 때 결국 이긴 거는 태양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햇빛을 비췄더니 나그네가 알아서 외투를 벗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정책이 이제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한테다가 북한이 이제 대화에 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북한을 좀 통일적으로 이끌어가자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적대적이고 경쟁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북한을 이제 대화의 상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당시 이제 북한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수백만의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던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북한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본 거죠. 그 결과가 이제 바로 2000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00년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주적인 통일, 그리고 각 방면의 평화 교류, 거기다가 특히 우리가 1980년대부터 남쪽이 제안을 했던 연합이나 북측이 그때부터 얘기했던 연방제나, 사실 서로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 공통점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 쪽 제안과 북한 쪽 제안의 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아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산 가족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전향 장기수라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우리 쪽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비전향 장기수들이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었죠. 그런가 하면 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이 이제 합의가 되면서 금강산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북쪽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무렵에 이산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교류가 됐고요.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이 돼서 남북한 철도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설치 등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와서는 2007년에 이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14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게 이제 채택이 됐지만, 2007년이면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이런 14남북 공동선언을 계속 이어가기엔 좀 힘들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쭉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사실 뭐 이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뭐 이명박 정권이라던가 또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통일 얘기는 이제 뭐 할 얘기가 더 많긴 합니다만, 시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이 정도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